애니메이션 플루토 2편 3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2편의 시작은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난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국제 로봇법의 발안자이자 법학자인 타자키 주니치로의 사체가 발견되어지는데 나무에 매달린 채 머리에는 2개의 뿔이 나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어지죠. 같은 시기 게지 이트는 일본에 들어와 아톰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아톰 역시도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의 평화유지군으로 참여를 했었죠. 게지 이트가 만난 아톰은 인간과 같은 호기심을 느끼고 심지어 음식이 맛있다라는 느낌까지도 인지할 정도로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졌는데요. 이런 아톰에게 게지 이트는 스위스의 몽블랑과 스코틀랜드의 노스 2호가 파괴된 사실을 알려주며 범인의 목적은 세계 최고의 로봇 7대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아톰에게 사건 해결에 대한 도움을 청하게 되고 자신의 메모리 칩을 아톰에게 공유해 주죠. 이때 아톰은 게지 이트의 메모리 칩 속에 숨겨져 있던 어떤 슬픔을 인지하게 되고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플루토 만화 속 이 장면은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장면 중 하나로 게지 이트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키며 극의 진행을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잠깐 그 장면을 보여주는 정도로만 지나가서 아쉬움이 남기는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화책의 경우 독자가 자신만의 템포로 이야기를 따라가며 각 장면들에 집중하고 또 분석할 수 있는 반면 애니메이션은 그 특성상 연출가가 정해진 템포로 이야기들은 흘러가고 시청자들은 그 템포에 맞춰서 보여주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플루토를 접한 분들이라면 저는 원작 만화책도 한번 정독해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게지 이트의 기억을 공유하게 된 아톰은 곧장 타자키 주니치로의 살인사건을 조사 중인 타와시 경감에게로 가는데요. 실제 사건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입체 시뮬레이션 현장에서 아톰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톰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 뿔이 달린 시신을 보는 순간 게지 이트로부터 복사한 기억소 브라우 1589가 이야기한 플루토를 매칭하게 되고 죽은 타자키의 손에 묻은 잉크를 실마리로 타자키가 죽기 직전 조사단이라고 적어놓은 오차노미즈 박사의 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자키는 죽기 직전 오차노미즈 박사에게 연락하기 위해 명함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명함을 발견한 아톰은 곧장 오차노미즈 박사를 찾아가는데요. 아마 아톰을 기억하시는 저와 같은 세대들에게는 오차노미즈 박사보다는 코주부 박사가 더 친근할지도 모르겠는데요. 데츠카 오사무의 원작 캐릭터의 특징을 정말 잘 살려서 극화체로 만든 우라사와 나오키의 뛰어난 그림 실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이런 원작의 만화체를 극화체로 어떻게 재현했는지의 여부도 플루토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앞서 등장한 타와시 경감의 경우 아마도 원작 캐릭터를 보시면 다들 눈에 익으실 텐데요. 데츠카 오사무의 작품에서 수염 아저씨라 불리우는 캐릭터와 함께 데츠카 오사무의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로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스타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작가가 창조한 캐릭터들을 한 명의 영화배우처럼 취급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한 명의 배우가 여러 배역을 연기하듯 하나의 캐릭터가 여러 가지 배역을 부여받아서 연기한다는 의미인데요. 데츠카 오사무는 이런 스타 시스템의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데츠카 오사무의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각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들이 한 명의 배우를 소개하듯이 출신지나 출연 작품 등을 소개해 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스타 시스템을 활용한 한국 만화 작가로는 고우영, 이연세, 그리고 고행석, 허영만, 이진주 등 여러분이 계십니다. 특히 이연세의 오해성, 엄지, 마동탁, 백두산 이런 캐릭터들이 마치 한 명의 배우처럼
이현세 작가의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80년대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 유독 이런 스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많은 이유는 80년대 대본 소형 만화의 경우 물리적으로 작가가 모든 그림을 직접 다 그리기가 힘들었던 일종의 공장식 대량 생산 체제가 그 원인이기도 한데요. 쉽게 설명하면 한 작품을 여러 화실로 분산해 하청 형태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는 한 작가의 작품이 일주일에 10권씩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매 작품별로 다른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보다는 딱 정해진 캐릭터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스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80년대 한국 만화의 뒷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다음에 따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플루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노미즈 박사를 찾아간 아톰은 박사에게 지금껏 일어난 로봇법 옹호단체의 간부인 독일의 랑케와 일본의 타자키의 죽음을 알리게 되고, 이들과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차노미즈, 랑케, 타자키는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 때 보라 조사단에서 만난 사이였죠. 범인은 세계 7대 로봇과 함께 보라 조사단 멤버들의 목숨도 노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사는 아톰에게 보라 조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 다리우스 14세의 독재 국가였던 페르시아 왕국에 대해 트라키아 합중국의 알렉산더 대통령은 대량 파괴 로봇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되어진 것이 바로 보라 조사단이었는데요. 이들은 보라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도 전혀 모른 채 페르시아 왕국에 파견되어 대량 살상 무기를 조사하였지만, 엄청나게 쌓여있는 로봇들의 시체 더미들만 봤을 뿐 결국 트라키아 합중국이 주장하는 대량 파괴 로봇은 어디에도 없었다라고 결론 내리게 됩니다. 아톰은 다시 박사에게 트라키아가 대량 살상 로봇을 의심한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요. 박사는 혼자서 페르시아 왕국의 고도화된 로봇 병단을 다 만들었다고 알려진 천재과학자 고지 박사의 존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천재과학자인 고지 박사의 존재에 대해 위협을 느낀 트라키아 합중국의 알렉산더 대통령이 대량 파괴 로봇을 트집 잡아서 국제사회를 선동, 그리고 결국 연합군과 함께 페르시아 왕국을 침공한 것이었죠. 결국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은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학대받는 페르시아 왕국의 로봇들을 해방시킨다라는 정의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초강대국인 트라키아 합중국이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없애버려야 한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주관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고, 당연하겠지만 이런 명분 없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동원되어 자신과 같은 로봇들을 하루에도 몇천 대씩이나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연합군 소속의 세계 최고의 로봇들은 이 명분 없는 전쟁이 과연 무엇을 위한 전쟁이고, 정말로 파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증오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복잡하고 무거운 마음에 혼란스러움과 함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장면은 바뀌어서 로봇 격투기 시합 팡크타리온에서 승리한 튀르키예의 최강 로봇 블란도를 찾아간 게지히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블란도는 시합 때는 전투용 슈트를 착용하지만 평상시 바디는 중년 남성의 몸을 하고 있었죠. 블란도는 판타크리온 챔피언이지만 이스탄불에 있는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경기로 번 돈을 모두 5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키우는 데 썼기 때문이었죠. 블란도는 자신이 언제 부서질지 모르며 늘 불안해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아이들과 좀 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로봇 입양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이 부분은 블란도의 에피소드를 완성시키는 설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게지히트의 숨겨진 비밀에 대한 복선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브란도와 몽블랑 그리고 헤라클레스는 제39차 중앙아시아 분쟁에서 만나 함께 활약하면서 서로 간에 끈끈한 우정을 쌓았던 사이였는데요.
그러기에 블란도는 몽블랑의 죽음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죠. 브란도에게 조심하라는 말을 남기고 게지히트는 그리스에 있는 헤라클레스를 만나러 갑니다. 헤라클레스 역시 투신이라고 불리우며 격투 대회의 세계 챔피언으로 활약하고 있었는데요. 게지히트와 헤라클레스가 만나고 있던 그 시각, 블란도는 아이들과 함께 동물원에 가기로 한 약속을 뒤로한 채 자신의 전투용 슈트를 트럭에 싣고 먹구름이 다가오는 해안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용 슈트를 갈아입은 브란도는 몽블랑의 복수를 위해 홀로 회오리 바람 속 플루토와 싸우게 되는데요. 브란도는 회오리로 뛰어들며 헤라클레스, 게지히트, 그리고 아톰에게 통신을 연결해 플루토와의 싸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결된 통신을 통해 회오리 속 플루토의 존재를 느낀 게지히트와 헤라클레스, 그리고 아톰. 이들은 블란도가 있는 곳으로 향하지만 결국 통신은 끊어지고 잠시 후 블란도의 마지막 통신이 연결됩니다. 브란도로부터 전송받은 마지막 데이터에는 브란도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의 행복한 기억들이 지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전송이 되는데요. 그리고 곧 블란도와의 통신은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이후 브란도의 자네를 찾기 위해 통신이 끊어진 위치의 바다에서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해저에는 진흙이 쌓여 있어서 완전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헤라클레스는 포기하지 않고 별도의 수색 작업을 진행하는데 결국 100km 떨어진 암초에서 브란도의 메모리칩과 브란도의 팔은 기존의 다른 시체들과 같은 뿔 모양으로 발견되면서 이렇게 플루토 2편은 끝이 납니다. 아톰 원작에서의 브란도 역시 친구였던 몽블랑의 복수를 위해서 플루토와의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원작에서도 바닷속에서 플루토와 대결을 벌이고 결국 바다에서 브란도는 파괴되고 맙니다. 하지만 플루토 역시도 브란도와의 대결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어서 아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플루토의 3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편은 아톰의 여동생인 우란의 등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일본 도로 위를 달리던 트럭이 원인 모를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전복되고 사자와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이 도로 위로 풀려나게 되면서 한 아이를 둘러싸게 되는데요. 이때 우란이 나타나 동물들과 교감을 하게 되고 아이는 무사히 구조됩니다. 플루토에서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원작의 캐릭터를 충실하게 가져와 이야기에 녹였는데요. 유독 이 우란에 대한 설정만큼은 원작의 설정과 다르게 특별한 공감 능력이란 걸 부여하였습니다. 사실 우라사와 나오키가 우란에게 공감이라는 이 특별한 능력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원작 에피소드에서의 우란과 플루토와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데츠카 오사무의 원작 에피소드에서 우란은 오빠인 아톰을 대신해서 플루토에게 대결을 하러 가게 되고 플루토는 이런 우란을 보면서 아톰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톰을 불러내기 위해 우란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플루토는 본래 그렇게 나쁜 심성의 로봇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있는 동안 플루토는 우란에게 정이 들게 되고 우란 역시도 플루토를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로봇으로 느끼게 되면서 아마도 이런 원작의 스토리라인, 즉 플루토와 우란의 케미를 좀 더 잘 살리기 위해서 우라사와 나오키가 우란에게 부여한 능력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인 것이죠. 어쨌든 다시 플루토의 스토리로 돌아와서 같은 시각 일본에서는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과학회의에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페르시아의 아브라 박사가 경시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아브라 박사는 중앙아시아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앞서 일본에서 살해당했던 법학자 타자키와 죽기 전 마지막에 만난 인물로 경시청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 박사는 지난 아시아 분쟁 때 몸의 대부분을 잃어 기계로 대체를 했다고 하는데요. 타와시 경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 박사가 로봇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옆을 스쳐 지나갔던 아톰과 우란 역시도 인간인지 로봇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과연 아버라 박사는 로봇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이 아버라 박사는 당연히 아톰의 원작 에피소드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술탄의 요청으로 플루토와 보라를 만든 사람으로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과학자로 등장을 하는데요. 원작에서도 마지막 반전을 가져오는 캐릭터로 마지막에 그 정체가 밝혀지게 되죠. 다만 큰 틀에서의 설정은 이렇듯 동일하지만 원작 에피소드에서의 아브라 박사와 플루토에서의 아브라 박사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교도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이후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다시 게이지 이트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게이지 이트는 아내와 함께 일본 여행을 예약하려던 중 자신과 아내의 기억에 뭔가 수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자신의 기억이 조작되었고 그것이 자신이 꾸는 악몽의 원인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게이지 이트의 조작되어진 기억,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게이지 이트의 비밀과 관련된 또 한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기계에게 죽음을 이라는 슬로건으로 로봇을 배척하는 극우 집단 KR단의 소속 아돌프 하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돌프에게는 로봇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 로봇의 보급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가 자살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로봇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며 자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준 형과 함께 힘든 시절을 보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형은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3년 만에 형의 시신을 찾게 된 아돌프는 처참하게 찢겨진 형의 시신을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자신의 형을 이렇게 만든 건 제로니움 탄밖에 없으며 이걸 쏠 수 있는 건 게이지 이트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로봇인 게이지 이트에게 죽은 형의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이 아돌프 하스는 아톰의 원작에는 없는 인물로 플루토에서는 게이지 이트를 주축으로 한 큰 스토리를 완성하게 하는 캐릭터입니다. 사실 플루토에서는 아톰의 원작 에피소드를 충실히 각색하여 진행되어지지만 그 외에도 인공지능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생각할 부분들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원작 아톰이 그랬듯이 로봇으로 대변되는 인간 사회의 차별이라는 부분들도 꽤나 진지한 형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를 보시면 인간들은 로봇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지만 로봇들은 인간에게 높임말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아돌프를 통해서는 로봇으로 인한 인간들의 일자리 박탈이라는 요즘에도 꽤나 핫한 이슈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발표된 챗GPT로 충격을 줬던 AI의 발전 속도와 함께 구글의 클라우드를 통한 범지구적 학습 로봇의 등장,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서 공개한 로봇 데모 영상들을 보면 이런 이슈들이 정말 멀지 않은 이야기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얼마나 빨리 다가올지 기대가 되면서도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우라는 등굣길에 누군가 떨고 있는 느낌을 감지하고 외곽에 버려진 터널 내부로 혼자 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 있는 로봇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도 어디에서 왔는지조차도 모르는 이 노숙자 로봇은 벽면에 꽃밭을 그리고 또 시들어가는 꽃을 피우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라는 이런 노숙자 로봇을 챙겨주며 서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친구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란을 걱정한 아톰은 이상한 전자파를 감지하고는 경찰과 함께 우란과 노숙자 로봇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아톰을 마주한 노숙자 로봇은 끓어오르는 증오심에 갑자기 폭주하며 쓰러져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이렇게 쓰러진 노숙자 로봇에게는 인공두뇌가 아예 빠져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죠. 사실 이 노숙자 로봇은 브란도와의 싸움에서 큰 부상을 입었던 플루토가 일본의 공원에 있는 호수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고 무의식 중에 강력한 전자파를 발산하며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로봇의 일상용 바디를 조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루토를 찾기 위해 아브라 박사는 일본으로 들어온 것이었고요. 결국 플루토를 찾아낸 아브라 박사는
플루토에게 아톰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플루토의 사망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3편은 원작 아톰의 에피소드 중 우란과 플루토와의 관계를 모티브로 한 스토리를 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원작에서도 플루토는 브란도와의 싸움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자신의 주인을 호출하기 위한 스위치를 아톰의 도움으로 누르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 플루토의 3편에서는 이 플루토를 만든 아브라 박사가 찾으러 오는 모습까지도 잘 녹여내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지트의 비밀과 플루토의 무의식이 기억하는 꽃밭, 그리고 비밀에 쌓인 아브라 박사의 존재까지 수많은 떡밥들이 던져진 플루토의 2편, 3편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4편, 5편에 대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